중소벤처기업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규제 혁파 끝장 캠프를 가졌습니다. 다 함께 꿈꾸는 혁신성장. 스타트업 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2018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 다녀왔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연 기술인재정책관을 만나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자주 볼 수 있죠. 휴대성과 이동의 편리성, 경제성 등의 특성으로 이용자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해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규제 혁파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양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란 정보기술과 동력기술이 융합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동 스쿠터, 전기 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휴대가 간편하고 이동이 편리하며 50km를 달리는데 충전 비용 1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킥보드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하고 있고요. 차를 이용했을 때보다 시간은 단축되고요.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주차 공간도 필요 없어서 출퇴근하기에 용이하고요. 킥보드는 일단 휴대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때 간편하게 접어서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차나 이런 걸 이용할 때보다는 유지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전기 한번 충전해서 30-40km 기본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유지비 쪽에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러한 강점 때문에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전동 휠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7월까지 28,000대가 판매됐습니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 국내 시장은 2017년 1,773억 원에서 2025년 1조 8천억 원 규모로 연평균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관련 법규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전동 모빌리티는 자전거 도로나 인도, 심지어 공원에서도 탈 수 없어 사실상 차도 외에는 달릴 장소가 없습니다. 최고 시속을 25km로 제한한 모빌리티를 타고 차도를 달리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모빌리티 이용자에게도 위험합니다. 도로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속도는 차하고 맞지는 않는 저속이고 하다 보니까 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저희도 위험하고 차들이 볼 때도 아슬아슬하고 해서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별도의 도로가 있으면 그쪽으로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 끝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 규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문재인 정부의 지금 인식이고요. 규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련 업체들은 운전면허 취득 없이 모빌리티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실질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주행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지금 이 자전거 도로 진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이 굉장히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업계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보완 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 역시 제기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1,000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 자전거 이용자들이 기존에 운행하던 질서들이 있는 상황이고,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어하는 능력, 방법과 이 전동기의 힘으로 가다가 이것이 혹시나 오작동되거나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도로 통행 기준과 규제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일부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편의성과 경제성은 물론 교통체증 해소와 친환경성까지 갖춘 스마트 모빌리티. 규제 혁신과 관련 법규의 정비로 미래의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스티비 뉴스 양가희입니다. 광주 송정역 시장.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과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광역시, 대기업이 힘을 합친 성공적인 전통시장 사례로 꼽힙니다. 지난 17일에 열린 2018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서는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안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마트 슈즈 AI 플랫폼, 모두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품들입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추진 상황과 이것이 스타트업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2018 동아 이코노믹 서밋이 개최됐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다 함께 꿈꾸는 혁신성장입니다. 모진 조직과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바로 성장과 발전이겠죠. 하지만 글로벌 경영 환경은 나쁘지 않다는데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변수와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국회 5당 원내대표들도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과 신산업 육성 그리고 스타트업 벤처 창업 지원 등을 통한 혁신 성장을 거쳐서 사람 중심 경제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간 융복합은 새로운 협력 관계를 필요로 하는 만큼 대기업과 벤처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동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사례 발표와 종합 토론 등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의 기조 강연이 있었습니다. 홍 장관은 현재의 산업 생태계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생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개방형 혁신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는 생태계 경쟁을 하고 있고 이제 대기업도 바로 독립적인 자기 하도급 기업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기업 그리고 새로운 창업 기업들을 지원할 때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창업자들도 좋은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대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바로 스크럼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개방형 혁신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연구기관이, 대학이 모두 힘을 합쳐서 힘을 한 군데에 모을 때 우리는 무서운 괴력을 낼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혁신 체제로의 전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예스티비 뉴스 안서윤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2018년 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 지원 내용 등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 정책관으로부터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활짝 꽃피우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지난 3월이었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주요 내용들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기술 탈취 근절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좀 만연돼 있고 잘 고쳐지지 않는 거래에 있어서의 관행, 문화 이런 것들을 고치자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한 대책의 핵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원칙을 다시 재정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어떤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을 경우에 그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누설하거나 또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비밀 유지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선진국에서는 아주 기본으로 되어 있고 우리 대기업들도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그걸 다 해줍니다. 근데 왜 국내에서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비밀 유지 협약을 하도록 제도를 고칠 것이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아주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되도록 하자. 첫 번째 원칙의 재정립에 관한 그런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런 원칙을 안 지켰을 때 매우 강한 그런 벌칙이 주어져야만 이것이 지켜지거든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전에는 그런 것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3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근데 앞으로는 이 중소기업 기술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10배까지 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을 이렇게 대책에 담았고요. 또 하나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라든지 수사라든지. 그래서 이런 행정부가 가진 권한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그런 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위해서는 저희 중기부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정위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또 검찰이라든지 이런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부처기관에서 흔쾌히 협조를 해주셔서 그러한 대책들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중소기업이 실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는 어려움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변호인들의 조력을 좀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협회 이런 데랑 협조 채널을 구축하고 실제로 변호사들의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체제도 구축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멀리 내다본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서로 믿고 비즈니스가 계속 돼야 우리 경제도 성장하고 발전하는데요. 이런 서로 상생을 통한 그런 혁신,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좀 부유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번 대책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스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